이 기능에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그 우리가 캡처 단계인지 버블 단계인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캡처 단계냐 버블 단계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이런 걸 얘기했었죠. add event listener라고 했을 때 요 빨간색으로 가는 이 캡처링 단계일 때 이렇게 썼던 게 있었어요. 아까 add event 그다음에 이제 그 리스너. 네, 여기 세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선택 사항인데 이 부분이 true 아니면 false라고 얘기했고 이게 true일 때 뭐냐면 바로 이 캡처링 단계다 이죠. 그다음에 이게 버블링 단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물론 여기는 이 그 이벤트 이름이 들어가고 이벤트 담당자 또는 이벤트를 담당한 메소드를 리스너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그냥 담당하는 이 그 함수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캡처링 단계에 잡히는 건지 버블링 단계에 잡히는 건지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조금 더 기능을 좀 추가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폼하고 바디 부분은 끝났었는데 이 뒤에다가 몇 가지를 조금 더 추가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뒤에 이 폼 뒤에다가 몇 가지 좀 더 추가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 인쇄해 줄 부분. 그래서 여기 div라고 하는 걸 가지고 출력할 거를 더 넣어 보려고 한다. 여기다가 div id 이렇게 집어넣고 뭔가 이 뒤에다가 쭉 출력할 걸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디는 이제 뭐 이름은 마음대로 주시면 되지만 myDiv라고 써도 되고 그냥 div라고. 네, 여기 myDiv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스타일은 색깔은 파란색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컬러 그린 초록색.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다 뭐냐면 요 폼이라고 하는 거 인풋 이런 거 나오고 이 뒤에는 여기에 뭔가 글씨가 나올 텐데 글씨가 나오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뭔가 제급 초록색 글씨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슬래시 div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캡처링 단계인지 버블링 단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스크립트를 하나 더 잡도록 해보죠.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는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이 버블링 단계인지 버블인지 캡처링인지 캡처 단계인지 버블 단계인지 이 확인하기 위한 이제 어떤 코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를 든다면 몇 군데를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그 다큐멘트 부분에다가도 하나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던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요 확인이라고 하는 걸 넣었을 때 버블 단계에서 나올 건지 아니면 그 캡처 단계인지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한 작업. 그래서 여기 부분도 하나 이 체크하는 부분 하나 집어넣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부분이니까 여기도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죠. 클릭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올라가면서 볼 건지 내려가면서 볼 건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체크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게 되면 가면서 여기서도 감지할 수 있고 올라올 때 감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다큐멘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내려가면서 감지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캡처 단계에서 빨간 캡처 단계에서 감지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건 올라가면서 보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는 버블 단계에서 이그책그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풋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그 뭐냐면 이요
버튼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이 버블 단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해서 정말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이하의 어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 끝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스크립트, 엔드 스크립트, 그리고 뭐 아까처럼 이제 그 엔드 바디, 엔드 HTML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 여기다 적을게요. 스크립트는 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이 두 개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div라고 하는 id 부분에 여기다가 지금 내용을 집어넣을 거니까 이 부분에다가 추가할 거니까 이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네. 그다음에 div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오브젝트라니까 div 오브젝트 이렇게 쓸게요. 괜히 또 이름 똑같이 쓰게 되면 아 꼭 이름을 똑같이 써야 되나 보다라고 혼동하실까 봐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다큐멘트. 여기서 아이디를 좀 전에 my div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my 그래서 이렇게 이 첫 번째 div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요 뒤에다가 글씨들이 쭉 나오도록 한번 체크해 보는 걸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이 버튼에 해당되는 부분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버튼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키보드 가지고 동작했을 때 이 제대로 잡히는지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버튼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걸 btn b 버튼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by id라고 하고 자, 여기서는 버튼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이제 이 아이디 이름을 줬냐면 btn이라고 줬죠. 따라서 여기도 btn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btn이라고 하는 이 그 아이디와 연동되어 있는 객체 이름은 버튼 오비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 하죠. 자, 세 번째 하나 더 집어넣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요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다가 이 리스너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데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 체크된 부분에다가 이 그 감지 장치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거죠. 여기다도 감지 장치를 집어넣고 여기도 감지 장치 집어넣고 여기도 감지 장치 집어넣고 원칙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잡히는지 보고 싶으면 감지 장치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지 장치 집어넣는데 어디다 집어넣냐면 첫 번째가 다큐멘트는 없으니까 여기 다큐멘트라고 하는 객체 합의에다가 감지 장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감지 장치를 집어넣기 위한 이 부분을 여기 잘못 썼네. 근데 그 제가 아까 이렇게 잘못 썼는데요. 이제 그 바디 부분에 여기다 집어넣는 바퀴한테는 집어넣을 수가 없고요. 이 바디 부분에 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한번 올라갈 때 한번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바디 부분을 보면 되니까 바디라고 하는 거는 앞에 다큐멘트 하위에 들어갔으니까 바디라고 하는 거 하위에 일단 이 그 add 이벤트 리스너라고 해서 이와 같이 감지 장치를 집어넣는데 하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려갈 때 이 체크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에도 들어가는데 뭘로 하냐면 버튼이 클릭됐을 때니까 이 이벤트 이름은 클릭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 동작하는 걸 갖다가 써주자 이거죠. 그 동작할 때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캡처라고 하는 이름의 이 메소드가 담당해 준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데 빨간 선으로 갔을 때를 true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이걸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빨간색으로 갔을 때 이 바디 부분에 이렇게 쓰게 되면 캡처링 단계에서 잡아버리겠다는 얘기고 버블 단계에서 잡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똑같은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가지고 처리할 건데 올라가면서 잡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름을 담당자 또는 그 메소드 이름을 버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아직 안 썼지만 이런 메소드를 잡으려고 한다. 그때 조건은 뭐냐 하면 올라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부분인데 여기다가 false라고 하는 걸 쓴다. 자, 이거 false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했죠. 이 기본이 false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캡처링 단계. 그래서 저희가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때 기능을 그 감지 장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캡처 단계의 감지 장치고 그다음에 이거는 버블 단계에서 감지 기능을 갖다 넣는다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가 더 핵심이죠. 따라서 감지 장치는 버튼하고 연동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버튼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튼은 요 이름을 썼죠. 버튼 OBJ라고 하는 데다가 이 클릭하기 위해 쓸 때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고 그때 버튼 여기다가 확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거를 꾹 누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살짝 누르면 되죠. 그걸 클릭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여기도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하면 되겠다. 이때 뭐 할 거냐라는 거죠. 여기다가는 뭐 인쇄되고 뭐 해도 되는데 또 그 메소드를 잡아주느니 이 중에 그냥 아무거나 이 버블이나 캡처나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제가 드린 자료에는 버블로 돼 있다 이제. 그래서 버블일 적에는 false로 뒷부분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빼든지. 자, 이 부분은 선택 사항이다. 이제 안 쓰면 false로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다. true라고 쓰게 되면 캡처링 단계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벤트에 해당 거에 대한 거를 처리해 주는 이벤트 리스너를 갖다 등록을 해줬죠. 그 이벤트 리스너가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 다 한번 넣어봤다 이거죠.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담당관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 캡처와 버블이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이 캡처에 해당되는 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자. 음,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버블에 해당되는 거가 동작하는지 보자. 이제. 자, 이와 같이 캡처나 버블이 동작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처리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매개 변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 변수 그냥 2라고 쓰시면 되겠다. 이벤트와 관련되는 거.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벤트 처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만 인쇄해 보면 되는 거니까 이번엔 캡처링해서 인쇄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수 하나 더 써볼게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오비제라고 하는 변수 하나 쓰고 이라고 하는 이 그 캡처링 됐을 때 어떤 사건이 되는지 타겟이 뭔지 그런 걸 갖다가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이 그 이벤트 발생한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거는 그냥 뭐 제가 저번 때 간단히 설명은 드렸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이 어떤 목적을 가는 부분이었는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잡았다라면 바디 부분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타겟이 따라가는 것만 그냥 적어두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떤 이제 그 태그 쪽에서 넘어갔는지 그 다음에 태그 네임까지 한번 적어보죠.
그러면 태그 네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 객체에 해당되는 거에 이름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obj의 태그 네임을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 인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인쇄해 주면 되는데 어디다 지금 인쇄할 거냐 하면 바로 요 부분에다가 요 아래다가 쭉 인쇄할 거죠. 그래서 그 인쇄해 주는 거를 뭐라고 되냐면 div obj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그 위치에다 잡았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div obj라고 하는 데다가 차곡차곡 싸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div obj에 어디다 집어넣으면 inner html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넣을 때 이렇게 추가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이퀄하고 나서 또 원래 있던 거에다 또 넣고 또 넣고 할 거니까 그냥 이퀄 플러스로 바꿔 쓸게요. 그리고 한 칸 띄기 위해서 브레이크문 하나 태그를 쓰고 그 다음에 캡처. 캡처링 된다는 걸 명시하기 위한 거. 그래서 캡처 단계에서 감지했습니다. 라는. 그 다음에는 태그 네임만 적어주는 걸로 할게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요거만 적을게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해서 캡처 단계에서의 이제 이 어떤 태그 부분에서 캡처됐는지에 대한 명시가 되게 인쇄해 주는 부분을 만들어 놨다. 두 번째 버블 단계에서도 이런 기능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버블 단계에 해당되는 거의 똑같이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let obj라고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발생한 거에 이 그 타겟은 어떤 거였는지 똑같이 current 타겟. 그래서 목적지 타겟 태그에 대한 이름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 이름을 찾아내는 방법은 마찬가지 와 같이 태그 네임이라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다는 얘기. 이거에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또 그냥 따라 써주시면 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방식인데 캡처 대신에 버블이라고만 써주시면 되겠죠. 걸로 해서 구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div obj라고 하는 데다가 똑같이 inner HTML. 여기다가 똑같은 방식을 써주는데 브레이크문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엔 버블이라고만 쓸게요. 버블링이라고 있고. 자, 이렇게 하고 단계 콜론 그 다음에 태그 네임 이렇게 써.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버블이라고 하는 거와 캡처라고 하는 두 개에 해당되는 담당자 다시 말해서 메소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종료해 주는 것까지 끝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어디서 끝났어요? 바디 부분에서 끝났으니까 여기 슬래시 바디 그 다음에 슬래시 HTML 해서 종료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필요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작하기 위한 이게 초기 조건을 만족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실행됐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 추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추리대로 이 뒷부분에 이그 버블이나 캡처에 대한 결과들이 출력되는지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늘려서
네, 먼저 이렇게 생긴 네, 공간이 없전 여기다 적을게요. 이것은 문장입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이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 부분이 있다 했죠. 자, 이거를 클릭했어요. 클릭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클릭하는 동안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버블 단계에서 쭉 간다면 여기서 바디 부분에서도 클릭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도 또 이제 그 클릭 부분에 대한 걸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감지하고 여기서도 감지하고 여기서도 감지하고 여기서도 감지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저희 그 뭔가 동작하는 거지만 이 과정에 거친 이 추리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다 이제 그 감지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감지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첫 번째가 바디 부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감지할 수 있게 빨간 선으로 들어가면서 감지하게 했으니까 첫 번째 바디 부분에서도 감지할 수 있게 넣었어요. 따라서 캡처 여기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 그 바디 부분 여기서 보게 되면 클릭되게 되면 바디 부분에서 이런 캡처링 하는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빨간 추르라고 썼어. 이렇게 썼죠. 따라서 요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이 브레이크에서 한 줄 떨어질 테고 캡처 단계란 말을 쓰겠죠. 그래서 여기 캡처 단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콜론 나오고 그리고 여기 태그 네임이 나오는데 그 태그 네임이 뭐냐면 이같이 이 바디라고 하는 거다. 바디 태그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그다음 이제 다시 이 바디를 넘어서 폼을 하는데 폼에서는 감지할 거냐 그러니까 감지 장치를 여기다 안 달았어요. 안 넣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인풋 쪽에 와가지고 감지 장치를 여기서 저희 체크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클릭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버블 단계에서 했죠. 그래서 여기는 버블 이 메소드 그대로 쓰는 거죠. 버블 단계.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태그 이름이 뭐였었냐 하면 요거였죠. 버튼이라고 하는 거. 네, 인풋이네. 자, 여기 인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갔으니까 인풋 태그로 들어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파란색 부분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여기 감지 장치 나오니까 감지 장치를 안 달아놨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와가지고 감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법을 올라가는 단계에서도 감지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도 바디 부분에 와가지고 다시 캡처. 누가 올라가면서 했냐면 바디 부분에서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디. 자,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더 뜨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올라가면서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뭐 이런 식의 내려가면서 한번 올라가면서 한번 언제든지 감지할 수 있게 두 가지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중간중간에 다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보통 쓰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버블링 단계냐 아니면 이 캡처링 단계냐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제 그 일반적인 이벤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그 캔버스라고 하는 이그 실제 화면에다가 하는데 지금까지는 텍스트 위주의 어떤 거 그리고 간단한 애니메이션 정도만 이 그 스타일 시트 가지고 레벨 3에서 해본 정도였죠. 근데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좀 버전이 이 그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 그래픽 화면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웹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사진도 집어넣고 또 사진에 대한 조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그 콜라주 같은 것도 만들고 뭐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려면 지금 이 기능을 좀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HTML5라고 하는 기능 중에 뭐를 거냐 하면 캔버스라고 하는 도화지 기능에 대한 걸 집어넣는다 하죠. 캔버스 그래픽에 대한 거. 자, 이걸 함으로써 이제 마음대로 그림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는 거다. 자, 여기가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핵심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캔버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안 되고 자바스크립트 물론 뭐 자바 말고 다른 거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그 HTML5하고 연동하려면 자바스크립트로밖에 안 된다 이거죠. 스타일 시트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특별한 어떤 태그가 있어야지만 여기다 그림을 그리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그 캔버스라고 하는 이런 태그와 이런 태그를 제공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시작 태그 캔버스라고 하는 태그와 엔드 캔버스라고 하는 이 슬래시 캔버스라고 하는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 태그를 지원해 준다. 자,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이제 그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만들었는데 웹브라우저가 이와 같은 걸 갖다 그 이해를 못해.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정도 내보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 그뭐 해봤지만 저번 때도 해봤지만 간단한 선이나 원이나 그런 거는 그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저희 그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선, 원, 사각형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 그 영상에 대한 거나 이미지나 뭐 동영상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문자에 대한 것도 집어넣는데 2차원 문자에 대한 것들 물론 뭐 3차원 문자도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다 이건 2차원적인 거, 3차원도 지원을 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이 그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거다. 자, 이미지다 보니까 이미지 합성도 되고 그다음에 뭐 변환 기능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중에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영 마음에 안 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외부 사람이 끼었어. 그럼 그 사람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배경을 갖다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여기 다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걸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다가 이제 잘 만들어지면 이걸 뭐 이거 저장할 때나 출력할 때 PDF 파일로 만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포스트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지 캔버스라고 하는 이 어떤 태그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캔버스 태그에 대한 이 형태는 그냥 단순하게 캔버스만 쓰면 될 거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화지를 보게 되면 A4 사이즈에 대한 도화지인지 A3 사이즈인지 또는 B3 사이즈인지에 대한 것처럼 크기에 대한 것도 필요할 거다. 그래서 캔버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태그 하위에다가 아까도 보게 되면 나는 그 도화지에다가만 그림을 그릴래. 그 도화지가 한 장만 아니라 여러 장을 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따라서 도화지가 여러 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화지에 해당되는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라고 하는 걸 제공해 줍니다. 자, 아까 보게 되면 여기다가도 뭐 보면은 이 div 뭐 obj 뭐 mydi mycap 뭐 제그 뭐 썼었죠. 뭐라고 썼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일단 여기다가 이런 걸 쓸 때 이걸 갖다가 개체 아이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걸로 각자 정하는 걸로 써면 또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캔버스라고 하는 이런 도화지를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 도화지가 사게 되면 백색의 도화지를 살 수도 있지만 약간의 미색의 도화지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제 그 약간의 이제 그
파란색이 들어간 거, 이거 앨리스 블루라고 얘기하는 이런 색깔에 해당되는 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초기 색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로 정한다 이거죠. 여기는 보게 되면 스타일이니까 뭐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정하게 되죠. 그게 바로 CSS 레벨 3에 해당되는 거, 스타일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폭은 얼마를 쓸 것인지에 대한 크기에 대한 것들을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폭에 대한 걸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픽셀 같은 걸로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하이트 길이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이렇게 정하죠. 그리고 이거하고 짝을 이뤄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냐? 뭐 여러 가지 제그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이 부분에다가는 이그 이제 그 캔버스를 지원하지 않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필요하지 않는 이 브라우저 경우 이 메시지 정도 이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고객 이거 쓰는 사람한테 나는 이런 캔버스라고 하는 태그나 그래픽은 처리해 주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브라우저입니다라고 하는 아니면 미안합니다, sorry 정도는 내보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 한번 만들어 보죠. 도화지를 3장짜리에 해당되는 걸로 화면을 구축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구축하는 내용. 이게 웹 페이지인데 웹 페이지를 캔버스로 캔버스가 보니까 도화지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화지를 캔버스라고 얘기해요. 이걸 캔버스 1번 캔버스, 여기는 2번 캔버스 2번. 그다음에 아래는 조금 더 폭이 넓은 3번 캔버스. 이렇게 3개에 해당되는 캔버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100개 정도 되는 픽셀로 구성되어 있죠. 라고 가정하고 여기도 100으로 되어 있는 길이가 100, 폭은 150 정도로 되어 있다. 픽셀. 그럼 여기도 폭은 150. 여기 300이 되겠네. 300. 물론 여기 칸가 더 떠 있으니까 뭐 320이 됐단 말 그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지만 일단 여기는 150. 자, 이렇게 생긴 캔버스를 이렇게 생긴 걸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그 캔버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그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요걸 이용해서 이거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제 완벽한 코드를 작성해 드릴게요. 여기만 쓰게 되면 또 혹시 이해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작성해 보도록. 자, 저와 같은 형태일 때 HTML 그다음에 캔버스. 네, 그리고 헤드.
바디 부분에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물론 여기에 무슨 그림을 넣을 것인지 무슨 내용이 들어간지는 없고 그냥 도화지만 잘 배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바디. 여기 색깔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그 따질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색상을 좀 파란색이긴 하는데 이 요런 색깔, 이런 색깔을 앨리스 브루라고 불러요. 파란 색깔인데 아주 연한 파란 색깔에 대한 걸로 해서 그런 도화지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쪽에 해당되는 거는 보라색이다. 그리고 요거는 노란색에 해당되는 도화지다. 자, 이렇게 생긴 걸로 만들어져 있을 때 도화지 세 장을 이렇게 나열할 때는 어떻게 여기다가 쓸 것인지에 대한 걸 할 때 이렇게 캔버스라고 하는 택을 이용한다. 저기는 지금 쓰지는 않을 거지만 그냥 이거는 캔버스 1, 캔버스 2 이렇게 정했으니까 나도 여기다가 나중에 나중을 위해서 번호를 붙이겠다 이거죠. 여기 1번 캔버스라고 하는 거. 폭은 150, 그다음에 길이는 100. 그다음에 색깔은 앨리스 브루라고 하는 아주 연한 파란색.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스타일이에요. 자, 그리고 스타일의 배경색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요거는 앨리스 브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일단 도화지만 일단 배치한 거. 도화지 안에다 뭘 될 건 나중에 얘기. 첫 번째 도화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도화지는 옆에다 놓을 거니까 그냥 쓰면 옆으로 가요. 따라서 이게 충분하게 웹브라우저가 폭이 널찍하게 잡으면 옆에 그냥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도화지, 도화지 이름을 나는 여기는 캔버스 2, 캔버스 2번 캔버스. 이렇게. 폭도 똑같죠? 그 다음에 길이도 똑같이 100. 이렇게. 자, 여기는 색깔이 보라색, 퍼플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색깔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짝을 이뤄야 되니까 엔드 캔버스. 일단 슬래시 캔버스. 저 다음 줄에 떨어져야 되겠죠, 강제로. 그러지 않으면 이게 충분히 넓으면 여기 뒤에다 절절절 붙겠죠. 따라서 강제로 가기 위해서 브레이크 기어. 오른 세 번째 캔버스. 아이디는 3번. 그 다음에 폭은 똑같이, 똑같이 한 300이죠. 두 배 되는 크기. 그 다음에 길이는 150.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 자, 그리고 도화지만 쓸 거를 끝이니까 만약 도화지 여기다 뭘가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아이디하고 연동한 태그 찾아가지고 거기다 추가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거기다가도 또 저희 그 이벤트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벤트
이제 그 리스너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짝을 이어서 엔드 바디. 여기하고 짝을 이런. 자, 여기까지 하면 도화지만 만들어 놓은 거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도화지만 나열한 거죠. 도화지 세 장 잘 깔아놓은 거 정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하냐면 도화지를 갖고 왔으면 뭐 해야 되겠죠. 여기다 그려야 되겠죠. 하다못해 뭐 이 낙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죠. 낙서라도 여기다 찍찍찍찍 그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면 뭐 낙서 아니라 뭐그 수채화라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림이라도 그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능을 이제 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픽 기능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여기만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른 언어에서 썼을 적에도 그래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C 언어 그러면 C 언어에서 그래픽 기능이 없죠. 거기 오픈 GL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다른 언어 뭐 자바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냐면 도화지를 만들어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그 공간에 캔버스라고 하는 공간에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 그림을 우리는 그래픽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래픽을 과정, 그림을 그리는 걸 하자. 그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와 같이 도화지를 세 장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여기다가 오리 그림을 그릴 것이고 여기다는 토끼 그림을 그릴 것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어떤 이제 그 모습을 그리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도화지하고 연동된 모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객체 찾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이 필요한 캔버스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캔버스 필요한 거냐 캔버스 객체 연동시켜 줘야 되겠죠. 그거 찾기. 이거 뭘로 했었냐면 get element by ID 또는 get element by name 뭐 걸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찾으면 될 거 되겠죠. let go my can 찾을 때 document 그리고 cat 자 여기 들어가는 거 공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다 다운표에서 여기다 쓸게요. 왜냐면 여기다가 뭔가를 살려고 그래. 그럼 이 캔버스라고 하는 건 명시해 줘야 되겠죠. 여기 캔버스 1,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캔버스 1번 마이 캔버스 1 이렇게 이름 붙였다라면 여기다가 마이 뭐 캔버스 1 아이디와 관련돼 가지고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width라든지 height라든지 백그라운드 스타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특성이죠. 프로퍼티라고. 음. 여기에 해당되는 이 캔버스 또는 이 종이 도화지에 대한 특성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폭은 얼마짜리, 길이는 얼마짜리, 색깔은 얼마짜리에 대한 거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거와 또 뭐가 더 필요하냐면 여기 도화지에다가 그릴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도화지가 이 물감을 하나 넣었다면 확 다 번져버리는 거다. 라고 한다면 거기다는 특별하게 어떻게 써야 되고 이 도화지는 수채화 물감은 도저히 칠해 안 돼. 그러면 특별하게 이제 다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캔버스 하고 나면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캔버스 객체가 이렇게 얻어지는데 이걸 캔버스 객체지. 이 캔버스 객체인데 이 캔버스 객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거죠. 하나가 프로퍼티라고 하는 음, 성격이 이제 종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은 얼마냐라고 하는 거. 몇 폭짜리 도화지냐. 길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도화지는 색깔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스타일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도화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도화지가 뻣뻣해가지고 이 도화지가 좀 접으려고 했는데 접지도 못해. 뭐 그럴게. 나는 이 도화지에다가는 칼집을 좀 내야 돼. 그런데 칼도 안 들어가. 아니면 칼이 들어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메소드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두 가지 캔버스는 여기 이 도화지 가지고 할 작업이 있고 특성이 있다 이거죠. 이 메소드, 이 메소드가 뭐냐면 get context라고 불러요. 이 get context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리기 도구를 얻기 위한 거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렇게 캔버스 객체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를 갖다가 획득해내야 된다 하죠. 우리는 그리기 위한 거지 실제적으로 뭐 그냥 바탕 색깔만 보고 그냥 좋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기 도구를 획득해내야 되는데 그 그리기 도구가 2차원적인 어떤 그리기 도구냐 아니면 3차원적인 그리기 도구냐. 그리고 그리기 도구 중에는 선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이 뭐 곡선에 해당되는 거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그 컨텍스트라고 부르게 하기도 하고 캔버스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캔버스 컨텍스트라고 불러요. 또는 이걸 줄여서 컨텍스트라고도 부른다. 그리기 도구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이 그리기 도구, 그리기 도구를 이렇게 묘사한다 해서 렌더링이라고 부르죠. 이 렌더링 툴을 갖다가 획득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렌더링 툴을 획득하는 작업이 두 번째 필요해요. 이거는 이와 같이 이 HTML5하고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그 그래픽과 관련된 건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까 이렇게 썼죠. 이거 이렇게 해서 캔버스 객체를 찾았죠. 그리기 도구 획득하는 방법은 바로 그리기 도구는 이름을 컨텍스트라고 부른다 이거죠. 따라서 툴이라고 안 그래요. 컨텍스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 그리고 마이 컨텍스트라고 하든 뭐 그거는 알아서 쓰시면 되겠고 이거는 일종의 변수명처럼 쓰시면 되겠고 요걸 이용하면 된다 그랬어. 캔버스라고 하는 자 조금 전에 마이 캔버스 1이라고 돼 있었지만 하여튼 이제 마이 캔버스였을까? 이렇게 썼다. 이 객체에서의 이그 그리기 도구를 얻으려고. 그리기 도구는 get context. 그런데 우리가 그리기 도구를 할 때 선이던 원이던 사각형이던 다 x하고 y 좌표만 가지고 하죠. z 좌표까지 다르지 않죠. 따라서 여기는 그냥 2차원적인 거다. 2D만 쓰시면 되겠다. 난 3차원적인 걸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여기가 2D가 아니라 3D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GL이라고 쓰는데 그게 이 웹GL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3차원적인 걸 이렇게 쓰는데 이거 조금 좀 제가 이걸 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이따가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3차원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하려면 3차원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3차원적인 걸 가지고 하려면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3차원적인 걸 가지고 하려면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3차원적인 걸 가지고 하려면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3차원적인 걸 가지고 하려면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3차원적인 걸 가지고 하려면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3차원적인 걸 가지고 하려면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3차원적인 걸 가지고 하려면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3차원적인 걸 가지고 하려면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3차원적인 걸 가지고 하려면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3차원적인 걸 가지고 하려면 2차원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3차원적
2차원 가지고 3차원 다 표현할 수 있죠. 3차원적인 어떤 모습을 줄게. 정육면체를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장 못하니까 장담 못하니까 그냥 지웠어요. 웹주에 들어가는 거. 그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저기 컨텍스트 객체죠. 다시 말해서 도구와 관련된 객체. 이 컨텍스트 객체도 마찬가지.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도 객체는 프로퍼티와 그 다음에 이 뭘로 가서는 메소드로 부릅니다. 자, 여기서 프로퍼티라고 한다면 이건 도화지다 보니까 몇 자 폭이냐? 그거 하는 정도면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을 그릴 거야. 그러면 선의 굵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선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을 그린다고. 선의 색, 선색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의 색상. 그 다음에 뭐 채우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만약에 사각형이다. 사각형 내부는 채울 건지 안 채울 건지. 채운다라면 채우기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프로퍼티들이 정의가 돼야 되겠죠.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모습은 어떻게 될 거, 테두리는 어떻게 될 거,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스타일, 스트로크 스타일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많은 이제 그 이런 이 특별한 이름의 이 그 변수명이라고 해야 될 때 이거 필드명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그다음에 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것뿐만 아니겠죠. 뭐 글씨 크기 관련된 것도 있을 테니까 폰트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으니까 다 쓸 수가 없어서 요 정도만 하겠다 이거죠. 저에게 메소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단 시작하기 위한 거에 대한 거. 그래서 하나 뭉쳐기를 집어넣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긴 패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클로즈 패스도 있어. 그다음에 선을 이렇게 넘어가서 자리를 좌표 이동을 하기 위한 거. move to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좌표 이동이다. 사각형 그리는 거, 뭐 원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선을 그리는 거,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다 각 객체마다 제공되는데 그 객체가 사각형이냐 원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다 하기는 그렇고 이런 화면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려고 한다 이거죠. 여기 좌표가 60, y60이라고 하는 x좌표가 60, y좌표가 60이라고 하는 거의 모습이다. 직사각형처럼 그려졌는데 이런 모습. 요 길이가 50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도 50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사각형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그 이런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그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마이 캔버스라고 하는 거에서 마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객체가 얻어졌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마이 컨텍스트 이렇게 해서 툴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 때 반드시
꼭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릴 수도 있는데 일단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려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begin. 정말 중요한 건 여기다가 마지막에 그리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딱 치는 것도 스트로크이고 뭐 이렇게 더듬 이렇게 이제 쓰다듬는 것도 스트로크인데 여기서 한마디 치는 거라고 합니다. 시작한다. 그래서 begin pass. 시작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하나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 색깔을 파란 색깔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My context. 그리고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색깔을 선의 색을 바꾸려고 한다면 stroke 스타일러 이렇게 합니다. 사각형을 그릴 거니까 이거는 사각형. 사각형은 좌표와 길이와 폭 관련돼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 좌표 x, y. 그다음에 w라고 하는 폭 50. 그다음에 길이 5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준비 과정은 됐고 그려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기 시작하시오라고 하는 명령이다. 시작해라라고 하는. 시작하자. 해라라기보다 하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리자. 그리자라고 할 때 뭐라고 쓰냐면 my context stroke이라고 쓰면 되겠다. 물론 요 전에 my context close 그리고 close pass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거 안 해도 그냥 그려진다 이죠. 요거만 쓰면 stroke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이 한 단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만 더 하고 캔버스에 그리는 방법에 대한 것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는 건 오늘은 못할 것 같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캔버스 같은 거 할 걸 한 10분만 하고 말아버렸는데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 하려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그래서 그냥 하시라 그럴까 하다가 네, 그래도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캔버스에 이 그 그리자 이거죠. 캔버스에 그리기 작업. 그리기 작업하는데 그리기 작업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저기 보게 되면 그립시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비긴 패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마지막 스트로크라고 하는 걸로 끝났죠. 그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비긴 패스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요. 이걸로 시작해서 그래서 마지막 스트로크 이거로 끝나는 마지막 그리기. 두 번째는 아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1월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요 과정에 쭉 뭐가 들어가는데 이건 경로에다가 담기 작업 되는 거죠. 뭐 한 번에 그리기 작업하는 거. 담은 걸 갖다가 작게 하고 담은 것들을
한 번에 그리는 작업이다. 두 번째는 그냥 그때그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라고 하는 이 비긴 패스 없이 이 담지 않고 바로 캔버스에 그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 요거에 전담하는 메소드가 있다 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전담 메소드가 있을 때는 이런 전담하는 전용 또는 전용 메소드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캔버스에서 그릴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고 요걸 써야 된다 이거. 자, 어떤 거가 있냐면 예를 든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담지 않고 그냥 바로 그릴 때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분명히 마지막 한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 글씨를 쓰는 게 있어요. 스트로크, 텍스트. 이런 메소드는 담지 않고 바로 그냥 뜨도록 하는 메소드다.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주로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와 같이 이 패스에 담지 않고 척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 담은 걸 갖다 동시에 이렇게 딱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캔버스에다 그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은 주로 다 이거 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몇 개 메소드가 없으니까 요거 위주로 하자 이거죠. 그러면 요 예 하나 보고 이거 더 하는 수업을 하는 게 지루하지 않으면 더 하고 아니면 끝내고. 책에 보면 이렇게 생긴 이 캔버스예요. 캔버스에 150개에 해당되는 픽셀로 되어 있는 길이. 그 다음에 폭이 250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 자, 보통 우리 여기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여기를 원점으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x축, 이쪽으로 들었을 때 y축, 아래로 내릴 때 증가되는 거예요. 물론 음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그 생긴 사각형 두 개를 그리고 여기다가도 글씨도 한번 써보죠. 텍스트 인 캔버스.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 이렇게 사각형 두 개가 겹쳐서 나온 형태고 그리고 문자를 나오는데 이게 문자가 결국은 이 bitmap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 거다.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를 그리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웹브라우저에다가 나타내게 한다. 이것도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저희가 굳이 이 자바스크립트 안 써도 큰 문제 또는 캔버스라고 하는 거 안 써도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캔버스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화면 출력을 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좀 쓸게요. 헤드, 타이틀, 그리기 1회.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은 이쪽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받쳐서 바디 부분. 자, 바디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생긴 도화지와 관련된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캔버스라고 하는
이런 태그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도화지가 한 장이지만 거기다가 계속 추가해서 쓸 거니까 어떤 도화지인지 명시해 줘야 되니까 아이디를 주자 이거죠. 이거를 마이 캔버스라고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색깔은 요런 색깔, 이거 무색, 백색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연한 이제 파란색, 아주 연한 파란색, 그걸 앨리스 브루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색깔을 색상에 대한 거. 이걸 앨리스 브루. 자, 폭은 250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죠. 250. 그다음에 길이 화이트.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도화지에 대한 모습에 대한 거는 만들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다가 글씨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건 누가 넣느냐? 자바스크립트 넣는다. 그러려면 먼저 이 도화지에 대한 거하고 연동을 해야 되겠죠. 이 도화지에다 그릴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도화지에 대한 객체를 찾아내야 되겠죠. 캔버스 또는 캔이라고 하든 아니면 바로 안에 들어갈 거는 바로 요거 들어가면 되겠죠. YID, Y 캔버스. 마이 캔버스라고 요 가로 안에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도화지까지는 연동을 했는데 이 도화지에다 쓸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죠. 그 도구가 선인지 아니면 막대기인지 사각형인지에 대한 거, 그 도구를 렌더링 툴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컨텍스트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것도 다른 이름을 써도 되는데 그냥 컨텍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여기 쓸 캔버스라고 했으니까 캔버스. 요 이름을 객체 이름에다가 쓸 적에는 이 get cont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2차원적인 관련된 걸로 도구를 쓸 거니까 2D. 여기 3D라고 하는 걸 쓰는 경우는 아직까지 개발돼서 발표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2D까지만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그리면 되겠죠. 사각형. 두 개 그리면 되겠어요. 사각형 크기가 얼마인지 이에 대한 거 여기 이 좌표가 얼마인지 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30 by 30이라고 하는 거로 여기가 x가 30이라고 하는 걸로 그다음에 요 길이는 50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도 50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 좌표는 이거는 60 by 60 x하고 y가 x가 60 y가 60 이렇게 똑같이 x축에 60 그다음에 y축에 60. 자, 그러면 여기에 된 거에다 그림을 그릴 건데 뭐냐면 사각형 그림을 그릴 거죠. 그래서 그리기 전에 모아놓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죠. 그걸 패스트 이거 하나에 경로다 집어넣는다. 그 컨텍스트. 에다가 차례차례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바로 비긴 패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일단 시작한다 이죠. 그리자라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립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여기서 준비 과정을 거쳤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색깔은
좀 바꿔보고 싶어. 그렇다면 색깔을 집어넣을 때 스트로크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난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레드라고 쓰면 되고, 만약에 색깔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면 RGB의 어떤 코드 값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컨텍스트. 사각형은 렉탱귤러에서 RECT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죠.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렉탱귤러에서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폭, 길이 또는 이제 하이트. X, Y 시작좌표. 그 다음에 폭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하는 거를 파란색에 해당되는 걸로 사각형을 그렸다. 자, 여기까지 하면 그려지냐? 아니다 이거죠. 이걸 그려라고 하는 걸로 화면에 뜨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이 메소드까지 거쳐야지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작, 끝 이렇게 하나의 이 그 구성을 단계로 돼 있다.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기까지의 과정을 여기다 쭉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무슨 색깔이냐? 파란 색깔이다. 물론 여기 이렇게 됐겠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각형을 그리는데 거기 60, 60이라고 하는 좌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비긴 패스 똑같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 꽉 채워버렸죠. 색깔을. 색깔로 채웠냐면 보라색으로 채웠다. 보라색. 보라색 색으로 다 칠해버렸어. 그러면 텍스트 보라색 사 필 스타일 보라색 바이올렛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컨텍스트 사각형 RECT 렉탱귤러에 네 글자만 따서 그리고 시작 좌표는 x가 60, y가 60, 폭은 50, 길이도 50.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됐느냐? 아니죠. 이것도 다시 그거다가 이 스타일은 이렇게 되고 채우는 것까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텍스트 필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서 채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는 한 점 딱 그렸는데 이번에는 꽉 채우는 걸로 해서 필이라고 하는 걸로. 자, 이것도 메소드는 찾아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는 요 내용을 써야 되겠죠. 텍스트 인 캔버스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거 자체가 글씨가 아니라 그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걸 대한 걸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빈맵으로 이제 만드는 거. 첫 번째 글씨를 쓸 적에는 이런 것들 쓸 적에는 바로 경로에다 집어넣지 않고 바로 이거는 바로 그리기다. 따라서 경로에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에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긴 패스와 같은 게 필요 없다 이거죠. 비긴 패스가 필요 없으니까 글씨 크기는 얼마가 됐고 하는 것만 정해주면 되겠죠. 폰트. 대략 20개에 해당되는 20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리고
글씨 스타일에 대한 것들, 이, 이 폰트 모습이 고딕체냐 아니면 로만체냐 뭐 있겠죠. 여기 고딕체로.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라고 한번 해보죠. 고딕체로 씁니다. 그리고 이게 초록색상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다. 보게 되면 텍스트로 돼 있는데 T자가 이렇게 외곽만 될 수도 있지만 이거 다 칠해지는 수도 있죠. 이렇게 칠해지는 걸 갖다가 필 텍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컨텍스트, 필 텍스트, 필 스타일. 그리고 색깔은 내용은 필 텍스트인데 이 내용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죠. 텍스트 인 캔버스라고. 자, 여기 시작되는 요 위치가 이렇게 생긴 요 글씨 되는 빈맵의 위치가 이게 100, 이 50 정도 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시작되는 위치가 이렇게 가정하자 이거죠. 그럼 여기는 150 좌표값에 해당되는 걸 주면 돼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글씨는 바로 화면에다가 출력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담기 작업 없이 바로 그릴 수 있는 메소드가 있을 때 한해서 두 번째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필 텍스트라고 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스트로크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이런 비긴 패스와 같은 게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짝을 이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스크립트, 엔드 스크립트, 그리고 다시 바디하고 짝을 이뤄야 될 테니까 엔드 바디 슬래시 바디, 그 다음에 HTML하고 짝을 이뤄야 될 테니까 슬래시 HTML.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이 화면에 나온다. 자, 이런 모습은 정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정적인 모습을 하자는 게 제 목적이 아니라 이제 마우스를 끌고 갈 때마다 사각형도 나오고 여기다 그림도 막 그리고 뭐 이제 그것도 지우기도 하고 또는 저장도 하고 하는 걸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그 오늘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것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 실습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앞서간 자료네요. 다시 7번하고 8번을 드렸는데 그것도 조금 앞서가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까지 다 하고 나면 이 그리기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가서 이 그 그림 그리는 도구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하는 것, 이미지도 넣고 그런 걸 한번 이 그 과제로 여러분 고생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시고 나중에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로 제출할 수 있는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테니까 한번 해보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PC 환경이나 하는 것도 구축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저희 실습 7번, 8번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가시면 미리 예습이 되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실습 8 정도만 가지고 10분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숙제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냥 그거만 보시고도 이해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 학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